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특허, 발명이 만들어지는 논리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성곤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수없이 많은 역사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성과 진보성의 문제, 선출원주의의 문제들이 집약되어 있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은 어떠한 논리적 구조로 만들어질까요? 그것을 발명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설명함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발명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명을 제가 보여드리고 이 발명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I'm Ben with Quirky, and I'm here to tell you about Pivot Power. We all know the problem, right? Power strips. We have cords, bricks, AC adapters, and we can never get them to fit right. That's why you turn them inside out, you move them upside down, you block your power switch. It just isn't efficient. That's what's great about Pivot Power. We've created this thing to be flexible so that you can turn it into whatever direction you need to in order to fit all of your device's plugs. So go ahead and plug in all those cords that you never know what to do with. And that's Pivot Power, a socially developed product brought to you by Jake and hundreds of influencers around the world. 이 제품은요, 피봇 파워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보신 적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누군가는 직접 사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명품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물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발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표현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명을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발명과 지식재산권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을 제가 잘게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멀티탭을 알고 계신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멀티탭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명을 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발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왜 발명이 될까요? 이것은 이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멀티탭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이 무언가 어색하거나 무언가 불편하거나 무언가 돈이 많이 들거나 무언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이거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발명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발명은 그냥 머릿속에서 짜매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제품, 바로 옆에 있는 브랜드, 바로 옆에 있는 디자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불편함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발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한번 쫓아가 볼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보거나 신문을 보았을 때 불편한 점들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블로그에서 이거 불편해요.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발명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터치 인식으로 전화가 잘못 걸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요. 제대로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화면이 켜져 있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한다든지 아니면 전화가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전화가 끝나고 나서 화면이 켜지자마자 이거를 어떻게 끌 수 있는 아니면 전화가 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드웨어적으로도 구상해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구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발명의 첫 번째 출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과 아니면 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위반해서 특허를 등록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표를 등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다양한 모집단들을 만들어 놓는다면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제품으로 아니면 좋은 특허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남의 아이디어와 나의 아이디어를 비교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미 있는 거야. 이미 있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거 있으면 누군가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누군가도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췄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더욱더 공론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두 번째, 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요. 세 번째, 블로그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남의 아이디어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권리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변형시켜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권리로 보호받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러분들, 나의 아이디어는 뭐가 좋지? 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효과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5가지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 발명의 흐름이 지식재산권의 서류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사용될 때, 이용될 때, 서비스가 제공될 때 문제점을 인식합니다. 내가 이걸 바꾸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이미 있는 남의 아이디어와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신규성과 진보성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가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아이디어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발명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멀티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거 발명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발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멀티탭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불편함을 얘기하실 겁니다. 이 불편함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불편한 거 있어? 기존에 있던 거와 다른 아이디어 있어? 남의 아이디어와 비교해 봤어? 그렇다면 네 건 뭐가 좋은 거지? 어떻게 권리로 보호받으면 가장 너의 아이디어가 넓게 보호받게끔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흐름이며 논리며 문서의 구조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저와 공감하신다면 앞으로의 어떤 지식재산권 과정도 더욱더 명확하고 더욱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특허, 발명이 만들어지는 논리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 문서의 구조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